방송은 경기문화재단의 지붕 없는 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며 안산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특별하고 중요하지만 편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잘잘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잘잘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아, 잘 계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8월 달에는 잘 듣고 잘 보고 잘 살아가는 것보다 잘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는 문화플랫폼 열무 신지은입니다. 저희 잠깐 자기소개 하는데요. 윤석자 선생님 우선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윤석자라고 합니다. 예, 윤석자 선생님 그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저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석자 선생님 이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였었는데요. 그 옛날에는 수원을 왔다 갔다 할 때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시외버스를 타고 이모네를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옆자리에 군인 아저씨가 타셨었어요. 군인 아저씨. 예. 그때는 네. 내가 어려서 아저씨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자꾸 그 뭐라 그래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좋다고 꼬신 거죠. 예, 좋다고 네. 좋다고 자꾸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청난 그 수주보험을 많이 타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도 계속 치근대고 그래서 내가 이름이 석자예요 이랬더니 그 군인 아저씨가 이름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누구는 두자냐 다 석자지 진짜 이름을 얘기해줘라. 이래서 아니 진짜 이름이 석자예요 이랬는데도 그 아저씨가 계속 추근대기만 하다가 내려버렸어요 버스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모르고 끝났답니다. 그렇게 알려줘서. 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학생 때. 이름이 석자이신데. 네. 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다 마침 이름이 석자예요. 예. 그 이름 또 다른 석자 이름이신 최명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최경자예요. 네. 제 이름은 너무너무 많이 흔해가지고 네. 옛날부터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이쁜 이름 그렇게 지어줄 수 없었을까 그랬는데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그건 지금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요. 공개하나요? 고등학교 때 네. 이렇게 밖에서 만나면은 무조건 나는 이름이 진영이야. 그러고선 속였어요. 진짜로요? 네. 고등학교 시절에요? 네. 이제 네. 학교 고3 네. 이렇게 네. 되고 네. 사회에 나가서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진영이라고 속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 돼서 해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내가 그래도 재미있는 시절이 있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진영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아니요. 아니죠? 그때는 한참 사춘기고 네. 막 네. 그럴 때니까 너무 이름이 흔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 네.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웃으면서 네.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 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최윤자 선생님도 저희 동네에서 어르신들 저기 그 돌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돌보는 팀 이름이 있던데 팀 이름 잠깐만 좀. 저는 올해는 쉬었었어요.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94세 연세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엄마를 한 번이라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그
내 상태도 별로 안 좋아졌었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6월 달에 미국 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2개월만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2개월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얼굴에 이상이 왔어요. 아. 그래갖고 버티다 못해서 더 할 수 있는 조건은 됐었는데 그만뒀어요. 그게 지금도 조금 서운하고 아쉽고. 아쉽고. 하지만 저는 이제 영원한 길동무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저랑 이제 자주 마주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못 알아뵀어요. 그때 얼굴이 안 좋으셨구나.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었어요. 그 전에 안경을 안 쓰고 다니는데 이건 이제 가리기 위해서 안경도 쓰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갖고 올해는 많이 더웠잖아요. 덥기도 했지만 내 상태를 보니까 안 되겠어서 맞아. 에어컨을 계속 그냥 맞아요, 24시간을 맞아요. 켜놓다 보니까 이제 전기요금 폭탄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의 다 고민인 것 같아. 네. 아 정말 저는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한 번 길동무는 영원한 길동무. 그렇게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도 길동무 하시는 분들 만나면 반갑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것처럼 그분들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순간은 나도 길동무야 그러고 있어요. 맞아. 근데 이제 엄마가 계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엄마 안 계시면 모르는데 엄마가 계시니까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지 그러고 있어요. 맞아. 우리가 그런 나이가 선생님 그러시겠다 진짜. 우리도 노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선생님도 노 아니시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또 석자인 박은영 선생님. 네. 네,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박은용이고요. 우리 동네 연구소 퍼즐 협동조합에서 네. 새롭게 만들어낸 그 사업체 재가센터에서 네.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네. 복지사입니다. 네. 선생님 저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 퍼즐에서 제가복지센터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복지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데고 네. 또 돌봄 제가돌봄은 뭐고 또 뭐 이렇게 좀 복잡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퍼즐이 또 그 제가 요양복지센터? 네. 정확한 이름 맞나요? 그걸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은 이제 제가 장기 요양센터로 명명을 했는데 이름 지었는데 네. 이제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명쾌하게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워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요양보호사라는 용어가 많이 보편화돼 있고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곳이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데 제가센터라는 것은 제가 서비스라는 것은 살고 있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살면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주간보호센터 낮 동안 돌봄을 받으시는 노치원이라고 보통 하시죠. 갔다가 오시거나 또는 그렇게 이제 어디 들어가신다거나 그럴 때 그러니까 요양원 쉽게 그럴 때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제가 서비스예요. 이런 거를 이용하실 때 비용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 4대 보험 들어갔던 이제 그 건강보험료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 보험료 속에서 장기 요양 그 보험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일단은 달려가 보죠. 그래서 꼭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해주면 될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것이 기존 예전부터 퍼즐에서 했던 역할이고 지향점이고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퍼즐은 이제 직접 찾아가는 일도 하고 또 두 선생님들 가끔씩 그 자원봉사로 오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랑 낮에 또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김치도 담궈가지고 나누는 거 이것저것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퍼즐 협동조합에서 네. 원래부터 하고자 했고 하고 싶었던 것을 더 잘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변 분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 제가 센터입니다. 올해 설립하셨죠. 그렇죠. 네네. 끝까지 우리 센터장님 건강하게 계시라고 막 우리 막 화이팅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축하드려요. 여기 이 동네 오신 거. 네, 잘 예.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 센터장님 먼 데서 온 거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죠. 아, 어디서 왔는지 얘기 좀 해주고 안산 어떻게 동네 사람 된지 얼마나 됐는지도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저는 네. 이제 그 대전에서 왔고요. 대전에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다가 올해 안산에 왔는데요. 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뭐 별다르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다만 여기에 제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그것을 더 잘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 자기소개서에도 한 15년 전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가면은 정말 잘 맞을 것이다. 마음이 잘 맞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지역이 다르잖아요. 네. 사는 곳이 다르고 네. 언어도 조금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 하늘도 다른 거예요. 어떡해.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전은 이제 도시 중에서 청정 지역이라고 그렇게 들었어도 이렇게 체감이 안 됐는데 제가 왔을 때 겨울이었어요. 흐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더 윗지방이니까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날이 흐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하늘이 이런가 보다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 구름이 한 점이 없어도 그런 날도 하늘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저는 이제 지도에서 보면 더 아래쪽이잖아요. 더 위쪽 서울에 가까운 곳이니까 더 이렇게 복지가 잘 돼 있고 더 어려운 분이 적지 않을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 어르신들이 많고 만나는 어르신 중에 이분이 어려워 보인다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난 분은 더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만난 분은 더 건강이 안 좋으시고 더 어려운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안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원래 나고 자란 분들이 아니시고 다 얼마 전에 이사 맞아요. 왔다는 거예요. 네. 왜 아파서 큰 병원에 가려고 자식들이 여기 살으니까 서울은 집값이 높고 그래서 와서 치료받다가 더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살게 되고 자식 집에서 살게 되고 인근에 이사 와서 살게 되고 또는 떠나와서 살게 되고 다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분이 안 계시고 그쵸. 몇 년 전에 다 대부분. 네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게 좀 체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 다문화 가정도 일자리를 찾아서 또 치료할 곳을 찾아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애환이 많고 그만큼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섞여 있고 그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여기구나라고 이렇게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다 같이 힘든 거니까 조금 힘드셔도 그 원하셨던 거를 잘 실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네네. 정말 다르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동네 저도 여기 이 동네에 온 지 꽤 됐는데도 아직도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수다를 떨 게 아니라 정말 궁금했었는데 우리 오다가도 잠깐 얘기했고 저 진짜 이번 올여름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비를 걱정하면서 에어컨을 켜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에어컨 없는 어르신 댁이 분명히 있을 건데 방문하는 은영쌤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땠는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 에어컨 없는 어르신들 많죠. 저희가 담당 케어하는 어르신 중에는 많지는 않은데 한 서너 분 계세요. 근데 서너 분이면 많은 거 아니었어요? 이 더위에? 그런데 특별히 워낙에 그렇게 어르신들은 지내셔서 그런지 저희보다는 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선생님도 덜 하고 그런데 제가 더위를 좀 덜 타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이겨내기가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힘들었는데 그냥 그 뭐 에어컨 문제가 내가 그걸 저기 체감을 덜한 게 그 생활고가 더 힘들다고 느끼시는 게 많아서 그런지 네. 그 에어컨에 대한 건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이 더위에 어쩌시려나 생각했는데 그 생활고라는 게 사실은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수급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르신 중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수급자 그 수급비만 받고 생활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두운데 그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얘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여기 퍼즐에서 노인 케어 하는 일 말고 저기 저희 동네에서 사단과 법이냐는 나눔과 기쁨이라는 봉사단체에서도 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품이 오면은 그 저희 봉사자가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20명한테 이제 톡이 오면은 가서 물건을 받아다가 없는 어르신들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도시락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필라멘트로 그 인원이 넘어갔어요. 필라멘트가 뭐죠? 그 봉사단체예요. 필라멘트. 근데 그 필라멘트는 규모가 좀 큰 단체예요. 근데 거기서 도시락을 그 어르신들한테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하는 데가 한 20명 되는 데서 글로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드렸던 데를 신청을 드렸는데 한 분이 탈락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왜 탈락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쭤보니까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통장에 돈은 1,000만 원 이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게 사세요. 시장을 한번 가셔서 뭔가를 사 오시지도 않고 이제 그때는 물품이 많이 나와서 제가 뭐 두부니 뭐 저기 등뼈니 뭐 이런 게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드님도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두 분 거를 드렸어요. 하나는 아들 드리고 하나는 어머니 드세요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3층에 사셨어. 그 또 한 분은 1층인데 그때 무렵에 제가 다리가 많이 안 좋았어요. 이게 다리가 아파서 막 약간 절뚝절뚝하고 다칠 때였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얘 퍼즐에 있을 때도 작년에도 많이 안 음. 좋았었는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어머니 나 여기 올라오기 너무 힘든데 전화가 없는 거야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대부분은 물건을 갖고 오면 전화를 제가 이렇게 드려서 어머님 물건 왔습니다 가지러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집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는 뭐 한 100m 정도니까 오실 수 충분히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야 그 어르신은. 그래서 내가 꼭 3층까지 올라를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저기 이게 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무료로 드리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걸 한번 신청을 하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 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내가 힘이 이제 어떤 때는 막 힘이 들어서 어머니 나 여기 올라오기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계속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면 대답이 없으신 거야. 어이구야. 그래서 그냥 처음에 한두 번은 어디 외출을 하셨나 보다. 이제 그러고 했는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은 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 아무래도. 그래서 아무리 두들겨도 안 돼서 이제 제가 또 동사무소 직접 연락을 하기는 그래서 통장을 통해서 했어요. 이게 통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몇 번지 몇 호 어르신인데 이렇게 내가 물건을 계속 드리는 분인데 좀 이상하다. 계속 제 문을 안 두드려도 안 열어주시고 한다 그래갖고 통장에 동사무소 연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조회를 해서 아들하고 연락을 해서 문을 열었더니 돌아가셨어요. 어떡해. 돌아가신 지가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무렵에 우리가 물건이 매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떡해. 내가 이제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어르신이 냉방에 계신 거예요. 평상시 때 그렇게 돈은 조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거를 그냥 그 쥐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아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어디 방송국인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 나눔과 기쁨 단체에서 그 저기 임원들도 전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봉사를 사실은 얼피동에서도 또 하고 여기 동네에서도 하고 퍼즐에서는 이제 일을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을 사실은 접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건 생활고예요. 더운 거는 물론 힘들죠. 에어컨 없어서 힘든데 그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 생활고가 너무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생활고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내가 이제 월배동은 안산 전 지역을 도시락을 줘요. 근데 이제 1동, 2동에 사실은 9가구를 드리거든요. 제가 1동, 2동.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라 배달까지 해요. 저는 만들고 배달. 그래서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조사를 하는 중인데 이 정도면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을 제가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에어컨 아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건 나는 체감이 그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 저 진짜 제가 몰라가지고 정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생활고가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이제 뭐 얼만큼 지금은 그러니까 또 이게 내가 퍼즐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이만큼 좋은가 하는 것도 또 새삼 느낀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어려운 분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 이제 그게 좀 많이 안타깝고 선생님들 아니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거기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00만 원을 저금 통장에다 가지고 있고 하나도 못 쓰신 거잖아요. 못 쓰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지 혜택도 네. 못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도시락 저기에서 탈락됐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다네. 있어서 안 된다네. 내가 그랬더니
아유 앉으면 말지 뭐 이제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은 꼭 드려야 하거든. 그 밑에 분은 지금도 그 필라멘트 제가 그분 101호하고 301호하고 두 분을 드렸었어요. 근데 101호 분은 이제 지금도 필라멘트 가서 매일 드셔. 그 필라멘트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가서 월화수목금을 점심을 드실 수 있어요. 안 가면은 또 움직이기 힘든 분은 배달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을 배달을 드려요. 근데 되도록이면 와서 드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백상호 분은 지금도 드시고 깔끔하게 잘하고 그래서 지금 연세가 그분은 한 80대 중후반인데 70대 넘어서까지 일을 하시긴 하셨어. 그 어르신은.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훨씬 따님이 계셔서 왔다 갔다 하고 케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훨씬 난데도 그 복지 혜택을 받고 그 양반은 그거를 막 움켜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이래갖고 받지를 못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엔 겨울에 추운데도 불도 못 대고 드시는 것도 저하고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지. 그게. 그래서 그냥 그분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막 한번 그리고 하필이면 내가 담당했던 어르신이라 항상 그게 막 안 잊혀져. 그게 마음.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지고 그러셨다고 하는 게 벌써 눈이 그런 하세요. 그래서 최근 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선생님들 뵙고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인 거잖아요. 네, 간접 경험인데, 사실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맨날 방문했던 분이 어느 날 돌아가셨다든지.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석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되게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바로 내 옆에 있었다는 거 사실 잘 모르고 살아요.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맞아요. 생활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민감성, 감수성, 맞아. 예, 그걸 보는 눈, 그걸 듣는 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잘잘이라고 그 이름을 들었는데요. 어떤 게 잘 보고 잘 듣고 함께 잘 살아가는 건지에 그렇게 그 감수성이 그 결부되어서 그러니까는 잘 듣는다는 게 뭔지에 의미를 계속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들려지는 것에 느끼고 느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감한다고 그러는데 느꼈으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같이 할까 또는 어떻게 요분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까 요런 게 같이 가주는 게 잘 듣고 잘 보고 함께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매칭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분께 이제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원하신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데 어르신 댁에 가면 그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매일 땀에 이렇게 흠뻑 젖어 계세요. 그 어르신 댁은 이제 그게 없어요. 그 에어컨이 없었어요. 없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제 기초 수급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 이용하듯이 그렇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조금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크게 지원을 받는다 그래도 그게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알아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부 어르신이 계셨어요.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시고 특히 그 여자 어르신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네, 예전 분들은 많은 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주로 다 이렇게 가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집안 살림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서비스가 절실하신데 근데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강권하지 않고 필요하실 때 물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간간히 뭐 반찬을 갖다 드린다거나 뭐 소소하게 이렇게 안부를 묻는다거나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께는 또 막 이렇게 선풍기를 막 쐬어주시는 거예요. 덥다고. 어머님은 아버님은 잘 안 쐬시는데 아 오시면은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렇게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여기 분들의 이제 강점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 내가 해결한다. 웬만하면 도움을 안 받는다. 자식들 신세 안 진다. 뭐 어디에 그 지원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다들 어려우시고 그만큼 이제 그 동사무소나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간도 다 같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는 좀 덜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동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한계에 있으니까 자녀분들하고 좀 상의를 할까요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동주무관님하고 설득을 해서 자녀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비스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시면서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따뜻하게 느끼고 또 그런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의 관심,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으로 이렇게 그 이제 뭐 남의 일이야 이게 아니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권하고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충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여기 그 행복한 길동무고 퍼즐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동네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잘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작년부터는 제가 어르신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다층 주택이잖아요. 3, 4층 주택 건물 앞에 나와 있는 의자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어가는 쉬어가기도 하고 깝깝하시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뭐 화분이라도 놔둔 거 보면 여기 어르신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화분도 하셨구나. 근데 1층 이렇게 밖으로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은 어떻게 할까? 저 꽃도 못 가꾸시는 어르신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퍼즐도 있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짜 한번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보이지 않고 잘 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수성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그 길동무 하시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고 어르신들 만나면서 재밌는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저 이렇게 막 작년에 선생님들 목소리가 생생하게 막 들려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자쌤부터 작년에 좀 속상한 것도 많으시다고 저한테 나 안 할래 이거 막 그러셨어요. 맞아요. 네.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너무 힘든 말만 했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서 막 이게 힘든 말 할까 좋은 말 할까? 아니 그럼 그게 아니고 가슴이 아파요. 어떡해. 그랬는데 그래갖고선 저는 그게 아니고 작년에 뵌 분이 솔직히 그분 집에 맨 처음에 갔는데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고 보면 바퀴벌레가 막 말도 못하게 다녔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또 남자분인데 솔직히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굴뚝 같았어. 근데 결혼을 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했던 분인데 여자가 노름을 해요. 부인이? 네, 그래서 이 남자는 이제 몸이 건강하고 운동도 하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노름해서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를 나중에 알고 이혼을 결심해서 이혼을 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출혈을 뇌경색인가 뇌출 해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식물인간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살가망성도 제로라고 그러고 그랬던 분인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건강해지셨대요. 그래갖고 퇴원을 했는데 제대로 몸은 못 움직여 걸어 다녀도 찌뚱찌뚱하고 다니시고 그랬는데 첫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은 알아듣는데 본인이 한 말을 주변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들어. 근데 이제 짐작으로 맨 처음에는 진짜 짐작으로 아, 이 말 하는구나 그러고 응답해주고 그랬는데 갔더니 큰 대형 그 베란다로 나가는 큰 창이 있었는데 그 창이 깨져 있어요. 이게 왜 깨졌냐고 그랬더니 그래 여기 팔에 상처도 깊이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왜 깨졌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마침 월피동에서 필요한 분 있는지 연락을 해달라고 해갖고 연락을 해서 그분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했는데 팀장님이 그분이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짐작이 가더라고. 그래갖고 그래도 본인은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찾아가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그런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그래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좋아도 네. 아니어도 네. 이 목소리 톤이 없어요. 넷밖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아 저쪽 상대방에서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떠세요? 물어봤는데 다른 대답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소리를 한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월피동으로 전화를 해서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해달라고 제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했다고 그랬어. 그러고서 그 대신 오시는 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같이 만나서 집안에 이제 농 속에 옷이 있다고 그거를 못 버리고 누가 옷 해준 거고 농이 누가 해준 거래요. 근데 농만 한쪽이 다 썩어갖고 있고 농을 열면은 바퀴벌레가 먼저 초대하고 나와 방 밖에. 그래갖고선 설득을 하고 그래갖고 농 바꾸고 농 대신에 이제 또 한쪽 조그만 농 해고 그러고선 또 행거해서 옷들 살릴 수 있는 옷은 살려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요. 그냥 본인 얘기 떠듬떠듬 애기 이제 말 옹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책을 동화책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고서 나중에 쌤한테 안 봐도 되는 책이 있으면 달라고 해고서 그래갖고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거를 읽어봤냐니까 읽었다고 그래요. 읽어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남이 듣든 말든 밖에서 뭐라고 하든 큰 소리로 하세요. 그랬는데 기억을 못 하셔. 읽었어도. 근데 올해 가시는 쌤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갔던 짝꿍 선생님이 올해 가는데 쌤 지금은 읽은 책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지나가시는 거를 봐요. 근데 걷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 우리가 저번에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나 뇌파 검사 했어요. 그래. 중앙병원에 매일같이 가는데 아마 그때 저기를 했나 봐요. 그랬는데 뇌파 검사를 했는데 지난번에 뇌 검사를 했을 때 죽어갖고 새까맸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가 새싹처럼 돋아났대. 이게 지금 자꾸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 소리 듣고 아 본인 노력이 걸 하면은 뭐든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갖고 그분을 지금도 내가 가끔 가다가 봐도
속에서 뭉클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물론 이제 뭐 80, 90은 아니야. 70 후반으로 들어가시는 연세인데 그래서 아마 회복이 빠르고 운동하시는 분이라서 회복이 빨랐는지 몰라도 그런 분 보고 조금 흐뭇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응. 선생님 잘 듣는 일이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네. 막 우리가 막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거를 잘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네, 그분. 그래서 네. 흐뭇하고 예를 들어서 책이 여기 바닥에 있잖아. 저희가 이제 그리는 거나 이런 걸 주고 와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서 처음 일이 그거 딱 들어서 어르신이 있는 데다 갖다 놓는 건데 얼마나 했나 봐요. 그러고서는 하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들으면 요 속에서 바퀴벌레가 막 득실득실했었어요. 좀 괴롭다.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나오면은 가방 속에도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고 내 느낌이 대단해. 우리 몸에도 바퀴벌레 있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끔찍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가시는 쌤이 바퀴벌레 없어졌어. 진짜? 쌤 그래. 그게 지금 우리도 가끔가다 만나면은 저는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도 가끔가다가 만나서 연락도 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도 흐뭇했고 지금도 그 소리 들으면은 제일로 감사하고 그래요. 박수 쳐. 예, 맞아. 슬프고 속상하고 그것보다 일부러 그래서 힘내라고 일부러 흐뭇한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요 생각해봤는데 슬프고 속 안 상하면 힘도 안 날 것 같아. 우리 일이 맞아. 맨날 즐거운 일만 있으면 그 거짓말일 것 같아. 아니 저 작년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분들만 만나다 맞았어. 보니까 음. 그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그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고 그 전에 어떤 되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새삼스럽게 만나서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게 흐뭇한 게 없는데 그 전에 활동할 때 어땠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그걸 알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은 오래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동네니까 가끔가다 마주쳐요. 저도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초반에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아유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지금 그때도 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걸 나는 맨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서운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아이 쌤이 왜 안 와요? 이럴 줄 알고 반갑게 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안부 묻는 것처럼 네, 이러기만 하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은 그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서운했어요. 안 서운하면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사실 사람하고 만나는데 서운한 것도 생기고 속상한 것도 생기고. 저는 그래서 길동무 선생님들이 좋거든요. 길동무 선생님들이 그냥 로봇처럼 네 그랬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주어진 역할만 한다면 이렇게 그쵸. 변화가 없는데 그 어르신이 상대적으로 젊고 그 어르신이 노력했다고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분 입장에서 왜 그럴까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풀어주시려고 다른 데 알려주신 그게 결국은 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속상한 건 우리 같이 속상하자. 그게 사람이다. 뭐 이러고 저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것도 많으시죠. 예. 저는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 까칠해요.
까칠하셔서 처음에 갈 때 이렇게 색칠하는 걸 드리고 그러면 내가 뭐 유치원생도 아닌데 이런 걸 왜 갖고 와서 하냐. 나는 안산에서 한 뉴스를 알아갖고 와라. 아니면은 한 뉴스? 아주 한 뉴스를 알아오든지 아니면 어디 병원이 뭐에 이렇게 잘하고 뭐 이런 뉴스를 갖고 와라. 나는 이런 건 싫다 이러셔서 이 어르신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대로 이제 그 어르신이 필요한 걸 조금씩 이제 알아봐서 갖다 대고 했는데 이제 그래갖고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러셨는데 굉장히 나중엔 좋아하시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저희가 뭐 휴일도 있고 또 방학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러면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세요. 저희가 이제 한 주를 빠지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분은 휴일 때도 저는 이제 안 갔었어요. 그냥 가고 이제 지원생하고 할 때. 네. 그래서 그분은 또 막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고 우리가 하루 그 빠지는 날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러셔서 사실은 지금 경자쌤하고 저번에 잠깐 할 때도 김치 배달할 때 오죽하면 그분이 최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치는 안 갖다 줘도 되는데 맞아. 김치 갖다 주러 와서 한 40분만 있다가 가라. 사람이 그리우셔요. 아무도 없어. 그냥 누워만 계시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워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휴일에도 가고 그러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일화를 좀 하고 그래요. 근데 궁금해요. 네, 그분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대요. 부산에서 고등학교 여고를 다니셨는데 거기서는 그 사교춤 기본을 가르쳤다네요. 학교에서 나는 그거는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그거를 그래서 조금 배우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저거하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대요. 신랑은 막 이제 엄청 잘하시는데 그래갖고 하는데 이제 그 옆에 고종 사촌 동서가 사셨는데 그분이 시집살이를 더 시켰대요. 시어머니보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갔더니 자네 우리 이렇게 춤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 옛날에 인원이 모질라서 그런데 자네 배우지 않을래나 그래서 그 전에 학생 때 조금 하기도 했고 그래서 해보고 싶어서 해보고는 싶은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동서분이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제 그래서 그분 집에서 그거를 배웠대요. 집에서. 네, 매일 같이 가서요. 매일 같이. 근데 이제 그 동서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기 동서 좀 보내주세요. 뭐 할 거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그 동서가 이제 다 카바를 해주고 이래서 이제 배웠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80대 중후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잘 살아서 그런지 이제 예전에는 시집 갈 때 그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랬더라고요. 옛날 얘기에서 예. 민며느리. 애기 봐주는 애기 애기 봐줘 유모. 그러니까는 그 어린애를 하나 데리고 시집 가서 그게 있었대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현대판 그래서- 도움이에요. 예. 근데 어린 아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달을 다 배웠는데 어느 날 또 그 동서가 이제 그 춤추는데 그 캬바라라고 그래 뭐래. 근데 거기를 우리는 갈 거다. 근데 동서는 1시간 정도면 그 춤을 배울 때는 1시간을 배우니까 1시간 정도는 괜찮은데 몇 시간을 비워야 되면 나도 어머니 시어머니 카바를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동서는 못 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럼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이랬대. 그래갖고 이제 막 근데 이제 언제 며칠 날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궁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옷을 그 조금 그분이 잘 사는 대로 원래 친정도 잘 살고 잘 사는 대로 시집을 갔었나 봐.
원피스를 그 황금색 원피스를 황금색. 예, 그게 그걸 꼭 강조를 해야 돼요. 황금색. 황금색. 왜냐하면 거기 불빛에서 그게 유난히 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하지.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옛날에 실을 8cm짜리 실하고 막 실 전부 8cm. 해서 옷을 아, 미리 실. 옷을 미리 싸서 동선의 집에 미리 갖다 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날짜 그 이제 놀러 가는 날 그 춤추러 놀러 가는 날 날짜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실은 우리 동창이 돌잔치를 하는데 거기서 거기 멧돼 독자에서 아들을 낳아 돌잔치를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가면은 몇 시간이 걸릴 건데 어머니 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그래 어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친한 친구면 어떡하냐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보내줘서 그 애기 보는 애가 이제 얻고 그 집에 동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를 갔대요. 가서 이제 애 너는 여기서 애 얻고 왔다 갔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돈도 좀 집어주면서 그런데 가면은 매점이 있대요. 그래서 매점에서 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해라. 거기도 그리고 이제 행복하네. 애기를 거기서 보라 그래고 이제 거기 갔더니 동서가 깜짝 놀래더래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서 그런데 그냥 옷을 쫙 뺏고 황금색 그 황금색. 원피스에다가 그 굽 높은 실을 신고 이래 가서 이렇게 하고 구경을 하는데 아주 한참 구경을 하고 노을 보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그 동무대 그 뭐라 그래 그거를 이렇게 하는 막 네. 불빛 나오는. 그거를 하는데 호명이 되는데 자기 이름이 그렇죠. 호명이 되더래.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그러는데도 이제 아니지. 자기 그 어르신 하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해보고 싶어서 나갔대요. 나가갖고 막 의상으로. 춤을 막 멋지게 추고 막 이래갖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났었대 거기 막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동서들도 놀래고 막 그 선생도 놀래고 막 이래갖고 옛날부터 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랬는데 아니라고 그냥 학교에서 기본만 배웠다고 이제 그래고 해갖고는 그 저기 끝나고 또 다시 그 동선에 와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집에로 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안 들키고 그렇게 춤을 춘 적이 있다 그래서 저도 놀랬거든요. 그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는 맞아. 게. 아, 무슨 영화 같아요. 네, 엄청 그래갖고 맞아.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갖고 그 어르신이 되게 조금 이렇게 엉뚱하시긴 해요. 그래갖고 어느 날은 또 갔는데 그땐 지연쌤하고 할 때예요. 아우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할 것만 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대. 그래서 재미없다고? 그럼 어떡할까요 어르신 그랬더니 오늘은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곡씩 하래요. 그랬어. 그러면서 당신도 하겠대요. 나는 노래를 너무 못하지만 나도 할 테니까 선생님들 한 곡씩 하래. 그래서 이제 저도 노래를 했어요. 노래하고 김 선생은 동요를 하더라고 또 막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도 또 노래도 막 그래갖고 그 노래도 한 적도 있고 조금 그 옛날 어르신치고는 그 연세가 있어도 계셔도 좀 배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 뭐 같은 거 우리가 가서 할 때도 굉장히 잘하세요. 엄청 잘하세요. 센스 있게 잘하시고 그 하는데 굉장히 근데 사실은 거기 요양보호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연결을 한 번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어르신이 너무 까탈해서 요양보호사가 견디질 못해. 몇 달에 한 번씩 바뀌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요즘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또 지금 올해 내가 운이 많이 나빠. 맞아. 김 선생이 미국 가느라고 2달 가느라고 최 선생님 바뀌었는데 최 선생님 또 이 햇빛 날라기 때문에 못해서 지금 또 바뀌었어요. 올해 3명째를 내가 하는 거야. 어떡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올해 조금 그 길동무하면서 마음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어르신이 되게 요새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막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길동무를 하는 거에 대한 좀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유 보람뿐이겠어요, 선생님. 아니 흐뭇한 건 있어요. 네. 그 지금 윤 쌤이 얘기한 그분이 김치는 배달은 제가 가서 했거든요. 맞아.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김치 배달하고 한 30분이라도 나에게 얘기하고 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 김치 끝나면은 7시간 넘어요. 그럼. 그래서 부지런히 간다고 갔는데도 원래 생각에는 그 위에 3층, 4층의 주인 세대 하나 갖다 드리고 그러고 내려오는데 일부러 그분을 늦게 갔어요. 혹시 얘기할 수 있을 때 붙들고 진짜 한 30분이라도 얘기하자고 하면은 더 늦잖아요. 그래갖고선 위에부터 갖다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밑에 내려와서 아유 어떠세요? 그러고서 했더니 아니 김치 갖고 지금 와? 그러셔.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빨리 가야지. 이 그런 배려도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낮 같았으면은 그 몇 분이라도 좀 얘기 좀 했으면 했을 텐데 밤이다 보니까 또 맞아, 여기에서 걱정돼서. 예. 그래서 속으로는 오 각오하고 들어갔었는데 속으로는 이분이 진짜 괜찮게 늙어가신 분이구나. 지금은 힘들어 하셔도 생각이 많이 트신 분이구나. 그거를 느꼈었어요. 저 사실 그 되게 궁금했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아마 다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받죠. 다 예. 동의하시죠? 맞아. 예. 사랑받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다 이런 거 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센터장님 사랑 되게 듬뿍 받는 것 같아요. 사랑받는 기분이요? 네.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그 거동이 어렵고 그렇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 어떻게든 이제 병원 진료를 좀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임박해서 급하니까 빨리 움직이려고 제가 막 업고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가 잠깐 이렇게 그 자리 비운 사이에 주변 분들한테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뭐 딸이냐 요양보호사냐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아닌데 나를 이렇게 내 서방도 나를 여지껏 안 업었는데 나를 이렇게 업어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 책을 어떻게 업고요? 그러게. 나 그 허리 걱정된다니까. 제가 은근 근력이. 그래서 자리에 돌아갔더니 이제 저 옆에 분이 그걸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를 먹고 자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아직도 키가 더 자라야 되고 사랑도 더 자라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느꼈던 그런 흐뭇함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받음에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받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또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움직이고 그런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사랑받는 느낌 어떠세요? 저 너무 궁금해요. 어저께 네. 김치를 가지고 갔는데 상록수 보건소에서 치매 안심 그분이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처음 뵌 분이에요. 네. 근데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어저께 김치를 그분만 가져다 드렸거든. 그랬는데 어저께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이분이 대단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은 것이 뭐냐면은 아니 이 시간에 뭘 이렇게 이런 것까지 가지고 와. 이 딸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힘드는데 내가 되게 고맙겠어. 진짜 고마워. 그러면서 그 전에 우리가 갔을 땐 그랬어요, 저랬어요, 꼬박꼬박 그러더니 어저께는 아버지가 딸한테 힘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맨 처음에는 이분이 그러신 분이야?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 이제 다음에 갔을 땐 또 어떨지는 몰라요. 그래갖고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저희 찾아뵐 거예요. 모레 다시 전화하기는 할 건데 내일 모레 찾아뵐게요. 그랬더니 알았어 기다릴게. 맞아.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게 서운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거 하기 잘했구나. 흐뭇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분이 센터장님 다녀가신 후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이수길 해보니까 어르신. 다녀가시고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 네. 또 말씀 나눠봐야 되겠네요. 센터장님 또 사랑받은 거 또 확인하셨고.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저번 주에 처음 본 거, 아니 저번 주구나. 지지난주.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내가 지금 센터장님이 다녀가지고 기대가 엄청 많으시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어. 아, 거기 참 스마트워치 신청해 드렸는데 뭐 갖다 드려야 되고 네, 그 부분도 이따 말씀 나누면. 그러면은 내일 네. 모레 갈 건데. 저는. 아, 그래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 모르는 사람들은 네.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뭐 봉사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옆에서 보면 진짜 관계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이 정답이에요. 봉사가 아니고 그 관계라는 말이 가장 적절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 말보다는 관계라는 말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봉사는 저도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봉사는 하고 그냥 뒤돌아서면 그거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반찬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그냥 많은 건데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까 가져다 드리면은 그분들이 나한테 더 주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배우는 것도 그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게 되고 그런 것도 많고 좀 나쁘게 얘기해서 철없는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의외로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누구 특별한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뭐 길동무, 뭐 센터의 센터장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냥 그 느끼고 그거를 뭐 전달만 해줘도 알려만 줘도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이고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그 알리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또 애기들이죠. 어린이들이죠. 누구한테 알릴까? 엄마한테 알리고 선생님한테 알리고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안 되는 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그게 고리가 되면 그게 이제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기운이 진짜 많이 네. 느껴져요. 정말 기운이 느껴지고 이게 뭐 TV에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뭐 짜자짜잔 봉사, 짜자잔 이런 거 정말 아니고 진짜 사람하고 사람이 만났다는 느낌이 그리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길 가다가 또 동네에서 뭐 얼굴도 봤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사랑받는 얘기 한 말씀은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오늘 약간 물질적인 걸 얘기하지. 이게 저희가 가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주신 건데 어머 그분은 사진 찍어야 돼. 그분은 자꾸 뭘 주세요. 근데 큰 거는 아닌데 사실은 뭐 요만한 돌멩이, 옥돌도 주고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집에 뭐 요만한 주전자도 주고 근데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걸 주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막 받아오긴 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것 자체보다 그냥 사람 만나는 걸 막 너무 막 그 표현을 많이 하셔. 막 행복하다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줘서 너무 좋다고 막 그 표현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주셔서 내가 그분 집에 갈 때는 필요하고 잘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누가 그러는데 뭐 크리스탈이라 비싼 거래 비싸고서 또 어떤 때는 막
족발도 사다 주시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 이제 내가 행복 받는다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가 가면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그분한테 가면 우리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이제 지금 82인가 83인데 이제 그분도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사시다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서방님은 한 10년 됐고 해서 이제 지금 자식이 없는 건지 어떤 건지 하여튼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이런 걸 왜 자꾸 주냐면 모자고 뭐고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시는 정리하시는. 당신은 이제 뭐 저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근데 김 선생하고 항상 똑같이 주지. 김 선생하고 할 때 그래서 저기 하고 모자도 주시고 뭐 그래 나는 사실은 모자는 내가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 어르신 모자 스타일은 안 좋아서 내가 동생들 다 줘버렸어. 죄송하긴 한데 얻어다가 다 줘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너무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우리도 가면 같이 행복해서 이름 적자 사랑받는 석자 선생님은 참 슬픈 걸로 울리시고 재미난 걸로 울리시고 눈물이 계속 나요. 아, 저 안 그래도 저 네. 목걸이 아까부터 되게 예쁜데 그러게요.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너무 그러셔갖고 어르신도 반짝반짝 빛나시고 선생님도 반짝반짝 빛나시고 고마워갖고 원래는 저 이런 거 별로가 거의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귀걸이, 목걸이, 팔 이런 거 거의 원래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이 해서 고마우니까 이제 좀 하고. 선생님 저 친하게 지내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우리 오늘 다 같이 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메모 쪽지를 받았는데 저희가 거의 지금 1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1시간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렇게 수다다 사실 되게 아마 센터장님도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시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센터장님하고도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밤새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는 두 가지 질문, 공식적인 네. 질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저는 지금 석자 쌤 얘기 들으면서 표현하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슬픈 것도 슬프다고 표현해야 되지만 저렇게 좋은 사람 오면 저렇게 그 사람이 비록 저기 내 선물을 버리더라도 선물 좋아하는 거 하나씩 나눠드리고 나 당신 만나서 참 좋다는 얘기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센터장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저 이렇게 그 이름이 석자예요. 석자 이름 석자 선생님 여기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어르신들이 뭐 물건을 정리하고 나눠주고 안 하시던 분이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더 귀 기울이고 긴장을 해요. 이렇게 그쵸. 마무리 준비하시는 단계임을 캐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떤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의 어려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이름이 별칭이 이든 해움이에요. 이든은 이제 어진, 착한, 예쁜 이런 뜻이고 해움은 그때 당시 이제 2009년도에 제가 만든 말인데 헤아리다라는 고어에서 생각하다. 그거에서 명사형으로 이렇게 만든 말인데요. 그래서 어진 착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고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던 애칭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그러세요. 충분히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좀 동네에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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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자 선생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지? 이제는 서서히 노령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나시는 어르신 나이로 접어들어가는 단계니까 언제 어떻게 되든 눈살 찌푸리고 그 사람 아유 이렇게 안 하고
항상 생각하면은 웃을 수 있고 항상 좋은 말만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도 그러. 응? 아니 지금도 그게 충분히. 저희가 이사를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살던 사람을 살다가 이웃을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랬는데 아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고선 집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고 그 사람도 반갑게 아니 여기서 만나요 하고 서로 반갑게 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떠나와서 나를 여기에서도 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더라도 어디에서 만나도 반갑게 웃을 수 있게 그런 사람으로 담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나게 하고 싶어요. 맞아. 난 그게 되게 고맙고 감사한 것 같더라고. 쌤 저 동네에서 만나면 선생님 되게 반가워요. 아 진짜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막 우리 막 놀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만나면. 그러니까. 자, 선생님 어떤 사람으로? 예, 저는 셋쌤하고 같은 맥락인데 상대방이 저를 항상 편안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아, 이 사람 참 편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도 만나보고 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저 이모 만나는 기분? 정말 동네 이모 만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주면 감사하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동네에서 그렇게 또 이모처럼 만나는 기분이 드는 분이 또 있다는 게 얼마나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통장을 24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연수 지나면은 딱 2년 해가지고 6년 되면은 그만두게 해서 그만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장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옛날에 계신 분들은 지금 또 만나면 아 통장님 그렇지 막 그래요. 많이 바뀌었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랬을 때 아 내가 행동 하나도 더 조심해야 되고 내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분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아유 그래가면서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나이 먹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 무슨 생각 드냐면 막 가끔 가다가 엄청 거창하고 진지한 것만 생각하는데 생활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최고인 것 같다라는 거 다시 또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한마디씩 할 건데 어르신들한테 한마디 하셔도 되고 동네 어린이한테 한마디 하셔도 되고 편하게. 자, 석대 쌤은. 저는 서로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든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 말고도 또 한 분이 가셨어요. 저는 그 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은 동네고 같은 또 옆집이고 요즘은 옆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좀 삭막하게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동네에서도 좀 서로 보면 인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서로 알아보고 좀 서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가 저거를 하면서도 너무 저는 생각할 때 너무 이렇게 볼 때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진짜 없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일동에서 그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휴지 같은 것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없다고 생각을 했던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주민센터에서 그 집을 치우면서 보니까 매트 밑에 5만 원짜리 돈이 쫙 깔려 있으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없게끔 그렇게 쓰는 거 말고 겸손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진짜 나쁘게 말해서 공상은 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새겨 듣고 같이 나눌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오늘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 1,000만 원 통장, 5만 원짜리 지폐. 재작년인가 몇 년 전인데 주민센터로 어르신이 왔대요. 그래갖고 복지 담당하고 한 어르신이 복지 담당에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서류를 쓰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다른 데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어르신은 현금이 많아서 안 돼요. 그거 보호대사 뭐로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장에 현금에 1억이 있는데 그거를 왜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대. 그러겠지. 그랬더니 대충 거기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즘 1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갖고 이제 주민센터 전부 다 직원들이 벙 떠갖고 이러고 쳐다봤잖아. 그랬는데 옆에 그거 생활보호 그거 대상 받으러 오신 어르신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요즘 1억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너 1억이 있는데 왜 너 여기 와서 저기 하냐고. 그래갖고 두 분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좀 제발 그러지 말고. 그분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니까 승질이 욱해가지고 한 거고. 그러지 않는 어르신 나이 먹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지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4명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동네로 오신 센터장님. 동네 사람들에게 한마디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네네. 알려주세요. 눈이 마주치면 느끼고 뭔가 좀 다름을 감지를 해보고 민감성으로 그리고 알려주세요. 알려주기만 해도 그리고 더 나은 뭐를 이렇게 더 나은 그 동네로 변화시킨다는 그거 이전에 지금 상태 유지하는 것도 수많은 이 거위 물 밑에서 발 움직이듯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유지에서 나아가서 더 이렇게 조금 변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그러려면은 내가 더 민감해지고 내가 먼저 바뀌고 그리고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알지 않고 내가 알리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는 거니까요. 알아채고 알려주세요. 네.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이제 자꾸 제가 이 감탄사예요. 너무너무가. 좋은 자리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서로 이런 얘기 서로 못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단원 FM에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칠게요. 고맙습니다.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